예, 이번 시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 판단 기준과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 판단 기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업종 판단의 분류 원칙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업태 종목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뭐 이런 쪽에서는 업종들을 구분하고 있죠. 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작성할 때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다. 사업자 등록증하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신축 판매업의 업종 분류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느냐, 표준산업 분류에서 이제 건설업을 분류를 할 때 직접 건설 행위를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종 분류가 건설업으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동산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 감면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분류는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우리 표준산업 분류 실제 인터넷에서 찾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제 제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해서 제조할 경우 1번, 2번, 3번 요건을 충족하면 첫 번째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두 번째는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세 번째는 제품을 인수해서 자기 책임하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조업으로 분류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제조업은 자기 제조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자기 제조시설이 없이 타인의 제조시설을 빌려서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업장이 국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의뢰해서 하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을 때 제조업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만약에 국내에 있지 않고 중국이나 인도나 뭐 이런 쪽에 제조 공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이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도소매업이 됩니다. 도매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만 제조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 중국, 인도 다른 데에서 외국에서 그러니까 생산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업종 기준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와 관련해서 161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는 업종 기준, 규모 기준, 졸업 기준, 독립성 기준이 있습니다.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네 가지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에도 규준이 있지만 중소기업 기본법에도 규준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이 두 규준을 동시에 살펴봐야만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업종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업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세법에서 구분했지만 지금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 및 여관업 중에 관광 숙박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 숙박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되는 호텔 여관은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업종에서 안 된다. 자, 두 번째 주점업입니다. 주점업인데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이 되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이나 관광 유흥 음식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점업 중에 일반 무도 단란주점만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되고요. 나머지는 해당 중소기업 업종으로 봅니다.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생맥주 전문점이나 소주빵이나 막걸리빵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도 표준산업 분류에 들어가면 주점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지만 세법에서 일반 유흥, 무도 유흥, 단란주점만 주점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맥주 전문점 뭐 이런 데들은 중소기업 업종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규모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중소기업 기준 이내여야 됩니다. 별표 1에 있는 매출액 금액이 중소기업 기준 이내일 때 인정이 되는데요. 그 규모가 163페이지에 매출액이 최대 1,500억부터 최소 400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업종이 총 44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종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매출액으로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이때 매출액, 평균 매출액은 요 내용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평균 매출액이 3개년도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당해연도 매출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매출로 판단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이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고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은 직전 3년간 매출액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은 당해 매출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성 기준입니다.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에 적합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실 때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반드시 보셔야 되는 부분은 165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가번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분과 법률에 따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또는 채무 보정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최다 출자자인 기업입니다. 최다 출자자인 기업. 그 다음에 답은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해당이 될 때는 자, 관계기업은 A라는 법인과 자회사가 있을 때 관계기업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의 매출액은 서로 합쳐서 별표 1에 따른 매출액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독립성을 위배한 걸로 봅니다. 자, 이 부분은 가나 다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66페이지에 보시면 가나 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계회사,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단하실 때 독립성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졸업기준이 되겠습니다. 졸업기준은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일 때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중소기업이었는데 규모를 초과했거나 졸업기준에 해당이 됐다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배제되게 되는데 바로 중소기업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을 때
최대 1,500억 이하의 매출액이었는데 그걸 초과했을 때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졸업 기준 5천억, 자산 총액 5천억이죠. 5천억 초과했을 때 다음 3년 동안 인정해 준다. 자, 독립성 요건 중에 관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관계기업끼리 매출액을 합산했는데 별표 1 규모를 넘어섰을 때 중소기업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줍니다. 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독립성 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을 때 이때도 3년 동안 인정해 줍니다. 자,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 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3년 동안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업종 변경은 중소기업 업종 안에서 서로 변경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매업에서 건설업으로, 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데 건설업을 하다가 호텔업으로 한다. 이때는 바로 중소기업에서 탈락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주된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산정한 규모 이내의 기업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171페이지입니다. 소기업에 대한 부분 보시면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평균 매출액 최대 120억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최소 10억 원 이하일 때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72페이지에 개정 전 기준을 한번 보면 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판단해서 중소기업으로 온다.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인원수와 총 매출액 100억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걸로. 그래서 주된 사업이 제조업일 때는 100명 미만. 그 다음에 건설, 출판, 물류, 여객 운송 같은 경우에는 50명 미만, 기타 업종은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건이 충족됐을 때 소기업으로 봤지만 인원수로 봤지만 지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173페이지에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뒤쪽에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설명드릴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규를 하나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6조 5항의 소기업 판정 시의 매출액은 당해 기업의 매출액만을 갖고 하고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는 관계기업 매출액을 포함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소기업을 판정할 때는 소기업 판정 시에는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점,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라고 해서 일단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됩니다.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거나 해서 중소기업에서 제외돼야 되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되는 서비스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배제 업종과 금융 관련되는 업종이 아닌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 직전 3개 사업연도에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조세 유형별로 3천억 또는 5천억 미만일 때 인정이 됩니다. 3개년도 평균치가 3천, 5천억 이하일 때 중견기업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될 때 중견기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155페이지의 업종 판단 기준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해서는 우리 통계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분류 포털로 접속을 하게 되면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왼쪽에 보입니다. 자, 표준산업분류를 클릭하셔서 들어오게 되면 왼쪽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검색창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분류 내용 보기, 해설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자, 표준산업 분류는 A번부터 시작해서 U번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표준산업 분류는 10차 개정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 찾아보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 156페이지에 있는 주택 신축 판매업과 관련되는 부분, 건설 활동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부동산업 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업은 68번이죠. 자, 내용을 클릭하셔서 부동산업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공급업이 있습니다. 자, 관련 공급업에 보면 부동산 개발 공급업이 있고요. 부동산 개발 공급업에 가면 68121번에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이 있습니다. 자, 요 경우에 보시면 그러니까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 부동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건설 활동을 하면 건설업이지만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업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 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57페이지에 의제 제조업과 관련해서 표가 하나 있는데, 국내 제조업자가 국내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를 하지만 국외 위탁 제조의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분류한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나머지 158, 159, 160페이지 관련해서 업종 분류에 대한 부분들 표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0페이지에 업종과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우리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할 때 업종에서 주점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표준산업 분류에서 주점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숙박입니다. 그죠? 음식 숙박과 관련해서 내용을 열어보면 56번 음식점 주점업이 나오고요.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에서 562번 나옵니다. 자, 여기에 5621번 주점업이 있습니다. 주점업을 보면 일반 유흥, 무도 유흥, 생맥주, 기타 있죠. 그죠? 일반 무도 관련되는 유흥주점은 중소기업 업종에 제외된다라고 법에 명시를 했고, 주점업이지만 생맥주 전문점이나 기타 전문점 같은 경우에 주점업은 소주빵, 막걸리집, 토속주점, 그 다음에 생맥주 전문점 이런 쪽들은 주점업에 들어있지만 세법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표준산업 분류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조정에서 신고 부속 서류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가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실행시키면 사업 요건 및 규모, 독립성 요건, 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네 가지 크게 탭이 있습니다. 네 가지 탭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자료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눌러서 불러오게 되면 건설 제조 관련되는 부분들이 불려져 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상에 업종별로 수익금액을 나열을 했었죠. 자, 나열을 한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조, 건설, 도매업은 전부 다 중소기업 업종이죠. 중소기업을 판정할 때 별표 기준의 업종을 판정할 때는 어떻게 판정하시면 되냐면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업종은 수익금액 기준입니다. 수익금액 큰 업종이 주된 업종이 되고, 여기에서는 이 회사는 건설업이죠. 건설업이기 때문에 수익금액이 가장 큰 것이 건설업이니까 전체 다를 건설업 수익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제조 관련되는 부분 전부 다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그러니까 중소기업 업종이 아닌 수익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사업 요건에서 그러니까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적합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부적합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규모 요건입니다. 규모 요건은 당해연도 매출액은 32억입니다. 그죠? 32억인데 중소기업 기본법 별표 1에 대한 규모입니다. 요걸 클릭을 해보시면 표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표로 요약이 되어 있고요. 건설업 관련되는 매출액을 찾아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건설업 관련되는 부분은 1,000억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1,000억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0억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독립성 요건, 유예 요건입니다. 독립성 첫 번째에 있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부분. 근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자산 총액 5천억 안 되죠. 5천억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의 30%를 직접 소유하느냐? 아닙니다. 그죠? 중소기업의 관계기업에 속하는 매출액 합쳤을 때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중소기업 업종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유예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예기간 입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예기간이 해당이 된다면 최초로 유예기간이 시작되는 연도를 입력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기업 쪽으로 갑니다. 소기업 쪽에서 우리 매출액, 자,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이 되고요. 독립성 요건 충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당해연도 매출액과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규모 건설업과 관련되는 매출액 찾아서 입력을 합니다. 80억입니다. 80억과 32억 4천 80억 이내 규모죠.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중견기업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견기업의 요건이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전부 다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고 중견기업을 판단한다면 요건을 판단해서 3개년도 매출액 평균치로 계산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그러니까 서식은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추가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하신 이후에 저장하시고 우리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 쪽에 보시면 회사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회사 등록에 회사 등록되어 있는 정보란에 15번에 중소기업 여부가 나옵니다. 이 중소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여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부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린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에 의해서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4번에 있는 종류별 구분이라고 해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주권 상장법인이냐 아니냐 또는 코스닥 상장이냐 여부를 확인해달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거나 또는 일반 법인이거나 하면서 상장 여부를 결정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소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 판단과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